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교과서 뷰어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교과서 웹 뷰어가 만들어져 디지털 교과서 뷰어를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뷰어를 다운받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에듀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디지털 교과서라는 아이콘이 보이게 되는데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교과서 뷰어 설치하기라는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PC 버전 뷰어를 선택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각자 컴퓨터 버전에 맞는 뷰어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디지털 교과서 2018이라는 뷰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에듀넷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 차시에 계정을 만드는 법을 활용해 계정을 만드셨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교과서 뷰어에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서재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한 사람에 대한 정보, 학습 커뮤니티 위드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위드랑은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교과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셜 커뮤니티인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랑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학습터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 공지사항, 도움말, 질문과 답변, 설정이 있는데요. 뷰어를 로그아웃을 하고 싶다고 하면 설정을 누르고 로그아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디지털 교과서 우측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메뉴 첫 번째는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불러오기 메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책장으로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 검색 기능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책을 서재에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현재는 책이 없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능은 책 이동 및 삭제인데요. 내 서재에서 현재 기본 책장이라고 보이는 책장이 있는데 새로운 책장을 만들어 책장과 책장 사이에 책을 이동하거나 불필요한 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책장 관리인데요. 현재는 기본 책장만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새로운 책을 담을 책장을 만들려고 하면 책장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책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동 기능을 사용하여 기본 책장에 있던 책을 나만의 책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다음 기능은 리스트형 보기, 시간순 정렬, 위드랑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교과서 뷰어 기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메뉴 옆에 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화면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앞에 있는 3학년 1학기 과학책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아랫부분에는 책 소개가 있습니다. 단원명이 나와 있고 옆에 체크할 수 있는 박스가 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전 단원을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단원만 선택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책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디지털 교과서가 다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다운되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첫 쪽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겨보고 싶다면 좌우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다음 장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본문인데요. 디지털 교과서의 메뉴는 크게 본문을 드래그 했었을 때 상단에 나오는 본문 메뉴와 아래쪽에 위치한 하단 메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내가 디지털 교과서를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의 책이 보고 싶다고 하면 내 서재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내 서재로 다시 이동하게 되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넘길 때는 항상 한쪽씩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쪽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이 있어 내가 이동하고 싶은 책으로 이동한 다음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쪽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없애주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단 메뉴인 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교과서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원별 쪽수로 확인할 수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는 많은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콘텐츠가 교과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는 콘텐츠 차례가 제공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실감형 학습 자료,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자료가 해당 쪽수가 표시되어 나와 있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 자료함입니다. 내 자료함을 누르게 되면 메모, 자료 연결, 하이라이트, 북마크, 녹음이 되어 있는데 본문 메뉴를 이용하여 자신이 학습한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는 아직 메모, 자료 연결 등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아 자료가 없지만 실습 후에 확인하게 되면 내가 했던 활동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동기화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며 내가 학습했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자료들을 서버에 올려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 접속해서도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확대 축소 기능입니다. 확대 기능은 교과서를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축소 기능은 교과서를 작게 만듭니다.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일 처음 새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트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음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노트 삭제하기, 내가 작성한 노트 위드랑으로 전송하기, 내가 작성한 노트 내 서재로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기능이고요. 이 부분부터는 편집 기능이 되겠습니다. 글 상자, 이미지 삽입, 스티커, 배경 삽입, 펜 쓰기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슬라이드 메뉴를 누르게 되면요. 노트 목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새 노트를 만들 수 있고요. 기존에 만든 노트들을 묶을 수 있는 노트 묶기 기능이 있고 노트를 내 서재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편집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자판 모양을 누르면 노트 안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문자는 설정창을 이용해 이동과 회전이 가능하며 글자 포인트를 변경해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삽입 기능입니다. 카메라 또는 PC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모티콘입니다. 스티커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스티커를 선택하여 예쁘게 자신의 학습 노트를 꾸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경 삽입인데요. 다양한 백지도가 있어 지리 영역을 학습했을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백지도를 선택하게 되면 배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이동해서 한라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얘를 이동시켜 한라산 위치에 놓은 다음 스티커를 활용하여 위치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그리기 모드입니다. 그리기 모드는 마우스 포인트를 이용한 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한라산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표시한 노트는 저장 버튼을 통해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위드런과 내 서재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능은 펜쓰기입니다. 펜쓰기는 본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을 수 있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색은 이쪽 메뉴를 이용하여 바꿔줄 수 있고 두께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지울 수도 있고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단면, 양면 기능입니다. 현재는 교과서가 두 쪽 모아보기로 되어 있는데 단면, 양면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한쪽 또는 두 쪽씩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검색입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공부를 하는 도중 궁금한 내용을 본문, 에듀넷, 이학습터, 지식백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검색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단어가 교과서 어느 쪽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라는 단어가 궁금하여 본문에 놓고 검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단어가 들어있는 쪽이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듀넷, 이학습터, 지식백과에서도 내가 찾고 싶은 단어 또는 궁금한 점을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위드랑 커뮤니티인데 위드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문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메뉴는 교과서 텍스트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메뉴인데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형광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하셨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 또는 내용에 표시를 할 수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 또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 내가 알아볼 점, 내가 찾아보고 싶은 자료에 표시를 해둘 수 있습니다. 또 하이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슬라이더라는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란 메뉴에서는 내가 색깔별로 어떤 내용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 기능은 문장이나 단어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문장이나 단어를 드래그 하시고 메모를 누르게 되면 자신이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은 위두랑에 전송하여 학급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위두랑에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전송하고 싶은 클래스를 선택하고 소식 또는 모둠에 메모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소식을 선택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에 따라 자신이 보내고 싶은 카테고리에 메모를 전송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메모가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된 메모를 위두랑 클래스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송된 메모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저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다시 메모를 눌러서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 위두랑 전송을 할 수도 있으며 메모 슬라이드를 통해 내가 어떤 내용들을 기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 화살표를 눌러 내가 기록한 메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음 기능입니다. 녹음 기능은 메모 기능과 같은 개념이지만 메모는 문자로 내용을 전송하였다면 녹음은 음성으로 내용을 전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녹음 시작 표시를 누르면 녹음이 진행되는데요. 사용하시는 기기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후에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가, 나, 다, 라. 녹음을 마치면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녹음을 마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밑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밑줄을 누르면 자신이 녹음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고 위두랑에 전송하여 클래스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송 방법은 메모와 동일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메모는 소식, 모둠에만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요. 녹음은 소식, 모둠, 과제, 공유방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소리를 내어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신다면 학생들은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 후 저장하여 위두랑에 공유한 후 선생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소식에 녹음 파일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을 전송했을 땐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파일 이름을 변경한 후 확인을 누르게 되면 위두랑에 전송되게 됩니다. 위두랑에 들어가면 드래그한 내용과 제작한 음성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피드백을 주거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자료 연결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찾은 자료 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배운 내용과 연결되는 동영상 또는 사진 같은 것을 URL을 입력하여 저장해 두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 기능은 에듀넷 클리어 검색인데요. 기존의 검색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드래그한 단어를 바로 에듀넷 클리어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색어가 설정되고요. 바로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복사입니다. 해당되는 단어나 문장을 복사하여 내가 필요한 곳에 붙여넣을 수 있는데요. 메모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메모에다가 컨트롤 V를 넣게 되면 복사한 내용이 붙여넣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메뉴 기능과 하단 메뉴 기능을 살펴보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설명드렸습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디지털 교과서 비어를 다운받고 실가면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 디지털 교과서
2018을 검색해 줍니다. 설치하여 주십시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권한을 허용해 줍니다. 디지털 교과서 비오는 에듀넷 계정을 활용하여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로그인 하였습니다. 현재 내 서재에 책이 없기 때문에 책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사회책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선택한 단원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다운받아지면 내 서재로 이동하여 책이 다운받아졌는지 확인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들어가 실가면 콘텐츠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눌러 다운받은 단원에 해당되는 실가면 콘텐츠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실가면 콘텐츠는 교과서에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고 아이콘의 모양에 따라 콘텐츠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실가면 콘텐츠를 누르게 되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으로 콘텐츠를 사용하게 되면 실가면 콘텐츠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가면 콘텐츠 어플이 설치되면 열기를 눌러줍니다. 권한을 허용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학년, 과목별로 실가면 콘텐츠 앱이 통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실가면 콘텐츠 앱은 모든 학년, 학기, 과목 내용이 통합되어 제시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학년과 학기를 선택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3학년 교과서를 받았지만 콘텐츠 앱 상에서는 교과서와 관계없이 다양한 실가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AR 콘텐츠를 다운받는 모습입니다. AR 콘텐츠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콘텐츠 시연 장면입니다. 마커를 인식하면 다음과 같이 AR 콘텐츠가 작동되게 됩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매우 즐겁게 활용하는 콘텐츠입니다. AR 마커는 실가면 콘텐츠 아이콘 아래에 있는 AR 마커 다운받기를 눌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AR 콘텐츠는 AR 마커가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마커를 다운받는 다른 방법은 에듀넷 홈페이지 디지털 교과서 실가면 콘텐츠 체험 자료 AR 마커를 클릭하게 되면 다양한 마커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60도형 실가면 콘텐츠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 완료되면 다시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360도와 VR 콘텐츠는 상하좌우로 움직여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자이로 센서가 있는 스마트 기기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과서 웹 뷰어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디지털 교과서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웹 뷰어가 떠야 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 뷰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롬, 사파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같은 브라우저를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크롬으로 접속해 보았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에듀덴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교과서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디지털 교과서와 교과서 PDF를 구독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점은 웹 뷰어는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받지 않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디지털 교과서 웹 뷰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교과서 뷰어 활용하기 연수를 마치겠습니다.